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머스크 로보택시에 대해서 확신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압도적인 상승도 기대가 된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엔비디아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상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주말 동안 나왔던 핵심 뉴스와 매크로 이슈들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엔비디아 소식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 소위 엔비디아의 칩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현재 사서 소위 그 인공지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고 또 어떤 영역으로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이 막대 그래프 차트를 좀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칩 비즈니스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스팅 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기업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매그냅스 7 기업들이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미 18.9%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는 뭐냐면요. 이게 contribution to NVIDIA's revenue거든요.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 도대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매출의 무려 18.9%를 마소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마소라는 기업이 엔비디아 칩의 매출의 전체 20%에 육박하는 걸 갖고 있다? 이건 뭐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전적으로 거의 마소가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소를 생각해보면요. 왜 이렇게 마소가 많은 그 반도체 이 AI 칩을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마소 같은 경우는요.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현재 AI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랄지 또 뭐 우리가 파워포인트랄지라고 하는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소의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플랫폼에 전부 다 AI를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빙이라고 하는 소위 이 설치 기능, 구글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쓰고 있는데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근데 거기에도 지금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있죠. 이뿐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그냥 다른 회사랑 비슷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마소 같은 경우는요. 게임을 또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 쪽이랄지 이쪽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랄지 이쪽도 또 지금 현재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애저랄지 이런 부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소는요. 전체 산업 자체가 본인들의 비즈니스 구조가 이 인공지능 칩을, 즉 엔비디아 칩을요. 대량으로 매입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AI로 다 구동되고 연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태이다 보니까 마소가 이렇게 많은 칩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이 지금 7.5%를 차지합니다. 아마존도 굉장하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마존은 이커머스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이커머스니까 여기에 AI를 가동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은요. 물건을 누가 검색을 하면은 인공지능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쫙 DNA를 다 파악할 정도로요. 소비자가 한번 방문했다? 다 파악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AI가 계속해서 물건을 띄워주고 보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부 다 AI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전체가 사실은 거기에 광고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AI 기기가 필수적이겠죠. 자,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타는 9.3%거든요. 메타가 지금 넘버 2예요. 엔비디아 칩 흡수하는데요. 메타도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메타도요. 아마존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타는 지금 사실 SNS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물건 상품 광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아예 그냥 이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이커머스라고 하는 그 거대한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다면 메타 같은 경우는 SNS니까 사람들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SNS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허구한 날 SNS 하다가 보면은 물건이 팍팍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에 광고가 뜨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AI를 통해서 최적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에다가 여러 어떤 스토어드 주인들이 여기서 물건을 팔게 되면요. 너무나도 잘 팔리는 거예요. 타겟대로 그대로 잘 팔리니까 매출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 어떤 광고가 막 폭주하겠죠. 메타를 통해서 광고하겠다. 실제로 지금 메타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이 메타는 더 정교하게 자신들의 플랫폼을 더 타겟층에 맞게끔 이들의 성향 또 나이대 뭐 모든 거 있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해 버립니다. 그 데이터를 메타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물건을 파는 그 회사 대표들 입장에서는요. 메타만큼 좋은 타겟 이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는 더 정교하게 더 회사들을 위해서 회사들이 좋아하게끔 이 인공지능을 더 정밀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해서 더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보세요. 알파벳 구글도 5.6%죠. 자, 구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은요, 계속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글도요. 구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제미나이라고 챗GPT보다 요즘 얼마 전에도 더 뛰어난 완전 그 어떤 자신들의 모든 기술을 다 초집중해서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구글도 더 이상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다 녹아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번에 제미나이를 또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미나이도 결국은 최고의 어떤 설치 기능과 비서 역할을 하려면요. 이건 결국은 또 이 GPU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계속해서 가져가서 더 발전시키고 더 학습시키고 계속 이건 결국 학습시키는 시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글도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자, 여기에 또 마지막 테슬라 보십시오. 테슬라도 지금 0.9%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100만 개를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100만 개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100만 개가 투입되면요. 이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겠죠. 지금은 20만 개 정도 세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 소위 말해서 딱 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록이라고 하는 거 집중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로봇과 또 이 자율주행 더 확대되는 걸 생각하면 사실 로봇도 다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이 분량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건요. 지금 이 빅테크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전부겠습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다른 이 빅테크 말고 다른 기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 지금 이 AI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빅테크만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산업이 다 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전 산업에 이 소위 말해서 수요를 갖다 대려면요. 엔비디아 CEO가 계속 젠슨왕이 했던 얘기잖아요. 수요 디맨드가 이거는 미친 디맨드라고 이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실 소위 말해서 이 AI 쪽은요. 계속 확대된단 말이죠. 의류업체는 의류업체대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의류뿐만이니까 제약회사랄지 뭐 이쪽은요.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필요한 뭐 전 영역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산업이 다 뛰어들 거기 때문에 이 GPU라고 하는요, 칩은, 엔비디아 칩은, 이건 뭐,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이 대부라 그랬잖아. AI의 대부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엔비디아의 지금 뭐, 소위 이 PR이 40 정도라고 높다고 하는데, 높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수요는 계속 폭증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은요. 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걸 본다면 엔비디아의 투자는 그냥 바이 앤 홀드 계속 하시면요. 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 자국 기업들을
사실 주저하지 않고 이제 과감하게 그냥 대놓고 윽박지르거나 또 강한 어조로 얘기하거나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요. 그 배경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때리고 있는데 관세 전쟁에서 사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이 소위 말해서 자국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현재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면 우리 장사 못해 이러면서 가격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러면 내가 관세 전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니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했죠. 관세를 eat the tariff, 즉 관세를 그냥 먹어. 소위 말해서 야 관세는 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왼쪽에 기업들 보세요. 지금 가격을 관세 때문에 올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기업들 보면 자 지금 나이키 보세요. 나이키도 관세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바루입니다. 자동차 회사죠. 여기도 올리겠다고 그랬고 워마트도 최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때문에 가격은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5월 달부터 진행될 것이다 그랬는데 워마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했죠.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워마트에 지금 여기 진열된 상품들에요. 거의 60%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마트가 이 가격을 그대로 먹는다? 이건요. 거의 뭐, 소위 말해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보면은 뭐, 이븐플로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포드가 있고, 셰인 테무는 뭐 중국 건데, 얘네들도 들어올 때 이제 막 다 올라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 가격이 뭐 최대 2,000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가 이렇게 하나같이 다 올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의 경고 사인을 다 내고 있습니다. 야, 지금 니네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관세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의 옛날 제프 베이조스랑 직접 통화해가지고 가격 안 올리는 걸로 결정했고, 그리고 워마트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하고 직접 CEO들하고 통화를 했죠. 올리지 마. 이러면서 경고를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애플하고도 지금 또 25% 때리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왜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궁극적인 고울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울은 뭐냐? 트럼프의 고울은 결국은 야, 니네가 관세 이거 안 먹을 거면 관세를 감당 안 할 거면은 미국에다 투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이 애플에게는 공장 세우라 그랬잖아요. 야, 적어도 공장은 하나 세워. 테슬라가 모델이 되는 거. 테슬라처럼 공장 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애플은요, 제조업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은 테슬라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이 시작부터 제조업 기술을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테슬라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만 이미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요 거의 다 비슷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인건비만 좀 더 올라갈 뿐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가능한 건데 애플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본인들에게 제조업 기술이 없다고 전부 다 외부에서 외주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미국에서 공장 세워서 하겠다? 사실 수지 타산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럴 거면 투자를 더 하라는 거예요. 제조업 정말 못 가져오겠다? 그러면 어떤 다른 식으로라도 뭔가 보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국 기업에도 딜을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업들이 다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니네가 미국에다가 뭔가 투자를 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바깥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아먹는다? 그거는 용납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을 못 세우면 다른 식으로 제조업을 어떤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이제 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요?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랑은 차원이 달라요. 얘네들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짓는다? 그러면요, 사실 수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애플은 마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에도 경쟁력이 안 될걸요, 아마? 그런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지금 이 트럼프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계속 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 관세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요즘 막 머뭇거리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하니까. 이래 되면 어때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2분기부터 실적이 나빠질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뭐예요? 그 실적 나쁜 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올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것도 한 번 더 넘어가야 될 산이거든요. 자,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미정비정할 때니까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회로 잘 삼으셔야 돼요. 결국은 다 해결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흔들릴 때는요. 잘 여러분들이 또 떨어질 때는 줍줍하면서 잘 해나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히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그 대화 내용 좀 보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는요, 오늘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짐 마이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글을 썼냐면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초록색으로 먼저 위에 하이라이트 보세요. 지말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frequent travel between SF and LA has been an enormous drain on my time and energy for 25 years라고 합니다. 자, 지금 SF와 LA입니다. 즉, 샌프란시스코와 LA와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이 둘 사이에 사실 그 빈번한 트래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업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LA를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샌프란시스코 LA를 계속 빈번하게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여정이 이게 업무 차원도 그렇고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enormous drain on my time and energy for 25라고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와 LA, 저도 뭐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또 옛날에 뭐 샌프란시스코에 또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LA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위에가 빨간색 동그랗게 친 게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면 LA가 있고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LA에서 그 아래쪽에 샌디에고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에 라스베가스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위에 샌프란시스코까지는요, 대략 차량으로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통 그냥 안 쉬고 달리면요, 4시간 반이면 주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통 중간에 한번 선단 말이에요. 점심도 먹고 좀 커피도 한잔 하면서 쉬어줘야 되잖아요. 쉬고 나면은 5시간이 넘어가요, 보통. 그 한 30분 정도 이렇게 쉬다 보면요, 시간이 쭉 늘어나서 한 5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량으로 5시간 동안 운전해 간다? 자, 이게 사실 한 번, 두 번은 그냥 익숙하니까, 익숙한 게 아니라 신나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비즈니스가 얽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 5시간, 6시간 정도가 굉장히 그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돼요. 첫째, 시간이죠. 여러분, 5시간요? 이게 차량으로 왔다 갔다만 5시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 그러면 업체 만나기 위해서 어때요? LA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겠죠. 막 꾸미고 뭐 여자분이 화장도 해야 되고 뭐 남자들도 씻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출발하려면요, LA에서 여기서 미리 소위 말해서 이 준비하는 시간이 또 이거 2-3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2-3시간 하면은 벌써 이게 8시간이라고요. 하루 업무가 끝나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요, 소위 말해서 이게 시간이 장난 아니겠죠. 그 가서 또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에너지가요, 실제로 진짜 많이 시간도 잡아먹고, 그리고 피로감이 있습니다. 말이 그냥 5시간이지, 앞뒤로 이게 다 하면요, 8시간, 9시간 이렇게 되니까 이 차로 운전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해본 사람 말아요. 실제로 운전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바로 그냥 쓰러질 정도로 지치는 작업이죠. 근데 이거를 25년 동안 업무 때문에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트럭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트럭 운전사들도. 그리고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비행기 타면 되지 않은데 비행기 타는 것도 또 이게 공항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게 또 뭐 2시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비행기 타는 것도요. 공항까지 가고 이러니까 성 가신 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찌됐건 비행기 타서 공항까지 가고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차로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을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그럼 비행기만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행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뒤에 물건 싣고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도착해서 또 렌트 안 하고 내 차량으로 다녀야 되니까 LA랑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내 차로 다니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렌트 안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많은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마이마가 노란색으로 할라보세요. FSD has nearly eliminated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러한 시간 낭비와 또 이 소위 말해서 에너지 낭비를 거의 제거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가 정말 중요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This technology has significantly improved my quality of life랍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내 인생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자율주행을 썼더니 이 소위 에너지와 시간 낭비 부분을 상당 부분 사라지게 해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삶의 질을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삶의 질이라는 게. 이건요, 실제로 제가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해 갈 때 자율주행을 써서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데 어떤 게 일단 내가 운전대 잡으면서 앞을 주시해야 되는데 계속 주목하면서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장시간. 근데 FSD를 해놓잖아요. 발을 뭐, 댈 필요가 없죠. 발이 일단 자유롭죠. 손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이 손 대라고 할 때만 터치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여유가 있습니다. 집중도가 눈을 이렇게 계속 앞쪽을 주시하면서 힘들게 계속 주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신호가 올 때마다 하면 되고, 워낙 이 정도 고속도로 주행은요, 자율주행이 그냥 껌먹듯이 해버리거든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시간 부분은 이제 뭐예요? 다른 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영상을 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는다든지 영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 영상을 들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요. 집중을 그쪽에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운전을 내가 직접 하다 보면 FSD가 없이는 뭐예요? 계속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데 집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시간을요. 뭐 책 읽는데 쓴다든지 다른 쪽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커피나 식사할 때도 너무 편해요. 운전하면서. 운전대 FSD에 맡겨놓고 커피 정말 컵에다 올려놓고 밥도 먹으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오히려 개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개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FSD가 더 기술이 올라와서 로보택시 운영되는 것처럼 그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할 정도로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 얘기를 이 사람이 하니까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아래쪽에. 테슬라 셀프 드라이빙은 massively improves your quality of life. 앞에 똑같은 얘기하죠. 이 테슬라 자율주행은 삶의 질을 현격히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을 올릴 거라는 거죠. 안전요?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다고 해요. 세이프티가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운전보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율이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for thousands of life hours you are in the car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많은 시간과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얘기라는 거죠. 그럼 why not입니까?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술은요 어디 못 간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하나 드렸죠.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 애플이 만든 거, 삼성이 안드로이드 만든 거, 스마트폰.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켰습니까? 스마트폰은 소위 손안의 핸드폰, 손안의 컴퓨터 같은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에서 업무 처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피처폰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요. 답답해가지고요. 그 삶의 질을 완전히 끌어올린 게 스마트폰의 혁명이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이 혁신됐는데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라? 절대 못 돌아가요. 답답해가지고요. 너무 답답해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라고요. 자율주행이 FSD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수준이 높아진 이제 FSD가 계속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편해지면 익숙해지면요 못 돌아간다고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FSD를 초이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 테슬라가 이 소위 이 라이센스를 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마치 스마트폰 혁명처럼 온다고요. 그러되면 전체 자동차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깔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그 갑불하게 1 트릴리언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투자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질이 멸렬하는 것 같고 오랫동안 시간 끄는 것 같지만 기술의 확장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제가 바이 앤 홀드 하라는 게요. 결국 바이 앤 홀드하고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 그게 결국 수량이 깡패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중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Back to spending 24 hours, 7 days. 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계속 매일 내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다시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머스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back to spending 7 days a week and 24 hours days at work and sleeping in conference server factory rooms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sleeping in conference room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장에 혹은 컨퍼런스 룸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안에 뭐 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냥 뭐 소파든 뭐 이렇게 침실이나 대충 만들어 가지고 자는 거죠. 이게 원래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죠. 물론 예전보다 초창기보다 좋겠죠. 초창기야 바닥에 대충 깔아놓고 잘 수 있겠지만 자 지금은 이제는 뭐 조금은 구색은 갖췄겠죠. 근데 어찌됐건 뭐 집에 굳이 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머물면서 이제 작업들을 하고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일어나서 뭐 컴퓨터 작업하고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요. 최근에 이제 백악관으로서 떠나오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봐왔던 머스크의 모습인데 일론 머스크는 뭐예요? 정치보다는 오히려 이런 테크니션으로서 이런 이 소위 기업의 CEO로서의 훨씬 모습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머스크는 정치가 그동안 정치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그 정치로부터 당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뭐 이 소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그 뭐 바이든에게 많이 이제 그동안 당했잖아요. 민주당에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본인이 지지를 선언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왜냐? 정치라는 게 중독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정치는요.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 권력이지 않습니까? 파워가 오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권력의 중독의 소위 중독되는 맛을 보게 되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뭐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왜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러냐면, 그게 권력의 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혹은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머스크도 권력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건 종교 집단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맛보고 나서 머스크도 막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있었는데, 자, 근데 가보니까 그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죠. 제가 이것도 그저께인가 나눴지 않았습니까? 이게 들어갔더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머스크를 시기 질투하는 팀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머스크를 계속해서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잘한다 해주니까.
그 백악관 그 회의 내에서도 그 실제 실무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 루비오, 그리고 재무장관, 뭐 실제적인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 이 둘이가 첫째 루비오 장관하고 계속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둘을 뭐 비교해봐야 밖에 나와서는 머스크랑 비교해서 뭐가 그게 깜이 되겠습니까? 깜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근데 이미 미합중국의 국무장관이자 재무장관으로 뽑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도 자기들의 입지가 있고 자기들이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일한 사람이 있는데 머스크가 그걸 다 터치를 하니까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머스크는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회사는 회사대로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브랜드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에너지 낭비하는 게 과연 옳을까? 본인이 회사에 돌아오고 본인이 이제 기술 혁신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이제 좋다라는 걸 아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나발이를, 소위 말해서 나발이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보면요, 아, 이게 더 좋은지 저게 좋은지 파악이 되잖아요. 왜냐면 머스크는 평생 여기 그 공장에서 자고 본인이 이 테슬라, 스페이스 이런 어마어마한 걸 이룩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익숙하니까 여기에 뭔가 권태기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권태기 오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정치 쪽에 가니까 재밌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새로운 거가. 근데 거기도 보니까 너무나도 더 이제 인간을 말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그 혹독한 정치적 환경이 있는 거예요. 정치 세계는요, 너 죽고 나 죽고 나 살고 이런 거거든요. 정말 그 쉽지 않은 그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머스크는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거에 이제 이 테슬라와 이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돌아와서 이제 이 본인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 내가 도지나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그저께 설명해 드렸죠. 결국 GDP를 압도적으로 올리는 거,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 그게 이제 radical improvement in productivity라고 얘기했죠. radical improvement, 즉 radical 그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그게 결국은 AI 기술이거든요. 그게 테슬라가 하고 있는,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에 더 집중해야겠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할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굳이 내가 정치보다는 이런 기술이랄지 이쪽이 있다, 돈 버는데 능력이 있다, 이쪽으로 하는 게 나아요. 이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스크가 정치 경험을 하고 나서, 야, 이거는 정말 에너지 낭비야 라면서 돌아와서 이제 회사에 더 올인할 걸 생각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본인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할라보세요. I must be super focused on XAI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쉽, 뭐 다음 주에 스타쉽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XAI하고 테슬라에 더 올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uper focus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챗GPT 같은 이 그룹 발전에 지금 XAI 어마어마하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보다는 여기에 집중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최강으로 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지금 기술이 롤링아웃 한다면서, 나온다고 하면서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불리시한 거예요. 그 데나이브도 그렇고 인생을 좀 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 머스크가 이제 정치의 쓴맛을 보고, 아, 정치도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테슬라에 집중하는 모습에 너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죠. 이거는 론 바론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비추기보다는 기술인으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CEO로서 모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다 했잖아요. 그런 대주주들의 조언들은요, 머스크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머스크가요, 이상한 친구들, 공매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정말 머스크를 아끼는 사람들이 조언을 했을 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물에서 살아야 돼요. 이 소위 말해 기술의 바다가 머스크의 바다인 거예요. 정치의 바다는 머스크의 영역은 아닙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반갑고요. 앞으로 테슬라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완전 초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친 앞으로 대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운동 빼놓지 말고 꼭 하세요. 오늘 한국은 또 주일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땀을 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몸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해야 주식 투자도 길게 장기 투자도 하고 돈도 또 벌어서 그걸 가지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be happy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 조교수였습니다.